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각 정당들도 당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역에 총집결해 특산품 사주기, 정책 커피차 등에 매진하며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선거 전술을 펼쳤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본투표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당선자는 17일부터 곧바로 군수직을 수행합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광주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정 토론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후보 등이 공약과 자질 경쟁을 펼칩니다. 토론회는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며 토론회 후에는 무소속 오기원 후보의 연설 방송도 이어집니다. 40년간 운전하도록 설계된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죠. 문제는 원전 수명 연장 논란이 이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주민들에게 원전 수명 연장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한평 구민 1,50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려면 방사선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계속 운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요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0년 설계 수명이 되면은 이제 폐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운전을 한다 하니까 그 노후 시설물을 하는데 과연 안전하냐 그런 것도 좀 이제 의문스럽고요. 한수원 측은 한빛 1, 2호기 모두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도 강화된 안전성 평가를 거치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한빛 1호기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문제는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최초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영광에 위치한 한빛 1, 2호기를 비롯해 모두 10개에 달합니다. 한빛원전 3, 4호기도 10년 후인 2034년과 35년에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 지금처럼 폐로냐, 재가동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불안을 반복해서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법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때 여전히 자료들이 잘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의심과 이제 불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편 한수원은 한평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4일로 예정했던 한빛 1,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벼멸구가 확산하면서 농가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개체수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고천암 방조제 인근 간척지. 1년 한 차례 농사짓는 일모작지대임에도 올해 수확을 포기한 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벼멸구 떼가 사그라지지 않고 인근을 초토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에요. 사람 7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되기는 생전 처음이에요. 보통 중국에서 6월에서 7월경 한국으로 이동하는 벼멸구. 올해 벼멸구는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일찍 우리나라에서 확인됐고 그 개체수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해마다. 그러면 이제 6월, 5월, 6월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벼멸구 양이 있어요. 조금 많이 생성이 됐고. 여기에 8월 기온이 평년보다 2.7도,
9월 기온이 4.1도가량 높았던 이상고온 현상은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곤충은 온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데 올해 벼멸구는 평년보다 여름 기온이 높다 보니 더 빨리 성장해 더 많은 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벼멸구가 알에서 부화하는 일수는 20도 미만일 때보다 5일가량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빨리 성충이 된 벼멸구가 한 차례 더 알을 낳으면서 개체 수가 예년에 비해 200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 남북과 경남 등 서남해 안을 중심으로 확인된 피해는 3만 4천 헥타르. 해당 지역 지자체와 농민단체는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벼멸구 피해 자연재해 인정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에 조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번 벼멸구 피해가 올해 기상 상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 중심 도시라는 지금의 명성 이전에 한센인들의 한이설인 소록도가 전국적으로 먼저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소록도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도양읍에 속한 소록도는 섬 전체 면적 3.78제곱킬로미터의 99%를 현재 보건복지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 한센인 격리 목적의 수용소가 건립되면서 지금의 국립소록도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2038년이면 환자 수가 0명으로 예상돼 병원의 기능 개선과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한국환경연구원은 국립공원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등의 지정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현재 섬 안에 있는 17점의 국가유산은 물론 가치 있는 국가유산들이 심각하게 방치돼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련 부처, 기관, 주민대표, 고흥군 등이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 소록도에서는 처음으로 3번째 만났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소록도 관련 용역을 통해 한센인들의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둔 지역 상생 발전의 교두보로 지방정원 조성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영역 결과와 그리고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소록도의 자연 공간, 역사, 또 문화, 병원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 지방정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록도 병원 측이 섬 전체가 병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병원 조직과 운영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면서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소록도 주민들은 학술적인 논의보다는 주민 안위와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고흥군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정치권 그리고 각 부처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리 공군이 소록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소록도 방문이 극한호우 피해로 취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다 가까워질 소록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김성주 할머니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올해 95살인 김성주 할머니는 1944년 순천 남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진학권유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공장으로 강제징용됐습니다. 김 할머니는 2000년부터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인물이며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며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유해는 내일 광주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뒤 지역 추모관에 안장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계가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핵심 의제인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 표류의 책임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방관과 회피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통합공항을 둘러싼 시도의 대화와 소통이 끊긴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무한공항 육성 정책을 대송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지역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역 홀대라며 당 차원의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희생된 광주 시민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정부는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총상으로 숨진 조모 열사의 유족에게 모두 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